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질문 답변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한번 먼저 질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작가님은 유아 시기 6세에도 학습지나 문제집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셨나요?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혀 실례이지 않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그죠? 어떤 게 실례이고 어떤 것이 실례가 아닌지는 사실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의 말투, 글투에 보면 느껴지거든요. 전혀 실례 아니었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 아이의 학습지나 문제집에 대해서 사실은 제 강연이나 제 책을 보면 그리고 저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사교육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저는 무턱대고의 사교육을 반대하는 것이고 무턱대고 학습지나 문제집으로 아이의 학습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입니다. 자, 아무튼 저희 아이들 6세 시절 문제집 학습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아이들은 했어요. 놀랍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큰아이가 30 몇 개월쯤이었나? 그때 저희는 이제 아이가 워낙 큰아이 같은 경우는 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책을 사서 데워주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클 정도로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집으로는 이제 구매를 하고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아가서 자리 깔고 앉아서 한참 즐겁고 재밌게 하루에 뭐 1시간씩 읽다가 그냥 나오기 민망해서 한 권 정도 아이가 골라온 책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식의 서점 나들이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면서 아이를 키웠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주 종종 서점을 가다 보니 서점에 가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더한 것 같은데 책이 아니라 놀이북 같은 책들 그리고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 마음에는 책은 사주고 싶은데 아이가 그런 교육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장난감류의 책들을 사달라고 할 때는 난감하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희 큰아이도 서점에 어렸을 때 갔을 때 스티커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티커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이야기 지나가고 딱 여기 그쵸?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짜란. 이런 식의 스티커북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와 조금 출판사도 달라졌고 스티커북의 이름도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같은 뉘앙스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책들을 아이가 꼭 한 권씩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서점에서 책을 읽고 그냥 나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그렇게 반복을 또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었었기 때문에 더더욱 집에 와서 자주 읽을지도 않을 고가 적어도 7, 8, 9천 원씩 하잖아요. 그림책 한 권이. 그런 걸 사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아이가 그때 딱 마침 스티커북을 골라오더니 이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스티커북이 3,500원? 뭐 4,000원? 2,500원?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권 한 권 사가지고 오기 시작했었어요. 사서 이제 집에서 이걸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가 제가 이제 처음엔 글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한 걸 떼고는 자기가 읽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한 20몇 개월부터였었나 봐요. 스티커북에 있는 스티커를 뜯지도 못할 정도로 손이 그쵸 소근육이 아주 약했던 시절부터 이제 그 스티커북을 사와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그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 중에서 숲에 사는 동물 친구들을 다 붙여달라고 뭐 써놓으면 숲과 혹은 가축의 차이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학습지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렇게 자주 서점에 가다 보니까 스티커북도 연령대가 있어요. 뭐 3세, 4세, 5세, 6세, 뭐 7세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연령대들을 다 사고 출판사마다 다른 그 스티커북을 다 사고 다 사고 나서도 계속 이 아이는 그 스티커 뜯는 맛에 재미가 들린 거죠.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 스티커북에 붙어있는 그 완전 스티커가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쵸? 이걸 뜯지도 못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정확하게 자기가 뜯어낼 수 있는 소나기의 힘이 길러졌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스티커북을 좋아하고, 그 기간 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티커북은 웬만한 건, 특히 이제 저희 동네에서 팔았던 그 스티커북은 다 이제 여러 번 구입할 정도니까 이제 아이가 시시해진 거죠. 그럴 무렵, 지금 또 이제 곧, 여기 사진이 나갑니다. 자료화면. 네, 이런 그때 저희 아이들은 연필 잡고 시리즈였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이 썼던 건 아니지만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책들을 사서 아이에게 제가 문제를 읽어주고, 그럼 또 아이가 푸는 거예요. 이거 학습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되게 아이가 즐겁고 재미있게 했었어요. 음,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런 류의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나 즐거워해서 하루에 한 자리에 앉으면 몇 페이지만 푸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그 한 권을 다 풀고 일어날 정도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학습지 놀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저희 아이는 이거를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집중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풀어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필잡고에도 뒷부분에 조그맣게 이게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 이제 활용 점정으로, 그쵸? 스티커도 몇 개 붙이고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거 붙이고, 그럼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해 주신 분이 6세 학습지나 문제집을 활용하셨느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활용을 했죠. 다만 매달 오는 학습지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가 도구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도구여도, 학습지의 뉘앙스가 굉장히 센 것이어도 아이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푼다면 그것은 저는 충분히 권해도 되고 권장할 만한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스티커북이나 연필잡고 이런 시리즈들은 짙은 향기를 풍기지는 않잖아요. 학습지로서. 그쵸? 그냥 즐겁고 재밌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 대놓고 학습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약하기 전에 아이들이 한글을 다 떼고 나서 글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획순 따라서 점 콕콕콕콕 찍어놓고 그쪽 따라 써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강요로 하면 억지로 자리에 책상에 딱 앉아 붙어가지고, 그쵸?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정 자체로 써봐라 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기 싫고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법을 익히는 그런 학습지로도 아이가 한참 한글 떼고 나서 손에 막 글씨를 쓰는 걸 즐겁고 재밌어 하는 시기가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런 아직 나이대가 입학이 아직 멀었지만 그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한 권 낙권으로 사서 이것도 한번 해볼래? 라고 슬쩍 밀어 넣는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좋은 자극과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아이가 그걸 즐거워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적기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학습지가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질문자님께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학습지를 아이가 조금 재미없어 한다, 글씨 쓰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공부하는 습관을 주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라도
무조건 즐겁고 재밌으면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학습지 같은 분량이잖아요. 매일 다달학습이라든지 이달학습이라든지 매일학습이라든지. 그러면 그 매일학습을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굳이 그걸 매일학습 분량이 만약에 하루에 3페이지라면 그 3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만 풀게 한다든지 홀수로 풀게 한다든지 짝수로 풀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지우개를 떨어뜨려서 지우개가 떨어진 페이지만 푼다든지 아니면 그 번호만 몇 개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가 학습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게 그 해야 하는 분량 안에서도 조금 재미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부정적인 공부는 참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다라는 선입견을 덜 아이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권해볼 만한 하지 않을까,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6세 아동의 학습지 문제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또 만나요.